되면은 정말 괜찮은 되면은 대단한 거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감정입니다. 감정. 직감정 다 아시죠? 감정은 뭐냐? estimate value 하는 거예요. value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stimate value이기 때문에 estimate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이 아니에요. 예상 금액, 예상 금액. 자, CMA 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뭐냐? Competitive Market Analysis. 시장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집들 주위에 이런 집들이 있는데 얘는 얼마에 팔렸고 얘는 얼마에 팔렸으니까는 이 집은 얼마의 정도의 밸류가 되겠다라고 예측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BPO는 예전에는 이 단어를 거의 우리가 몰랐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Broker's Price Opinion이라고 해서 감정사가 감정을 한 가격이 아니고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감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질 진짜 정식 감정사를 통하면 감정가가 뭐 400불, 500불이 나오는데 BPO를 하면은 뭐 싸게는 50불에도 해요. 대신 그만큼 정확하진 않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집 가격이 25만 불이나 그 밑인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리퀘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은행에서는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 하는 건 인정 안 해요. 자, 밸류의 네 가지 캐릭터. 밸류는 더스트예요. 먼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더스트예요. 그래서 demand, utility, scarcity, transferability 네 가지가 있는데 demand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고, utility는 그 utility 차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SUV나 이런 걸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불렀었는데 뭐냐면은 자가용도 되고 트럭도 되고 이렇게 사용이 용이한 거. 그래서 사용이 용이할수록 그만큼 밸류가 올라가겠죠. 디맨드는 많을수록 밸류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scarcity는 희귀성이에요. 귀할수록 비싸겠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아니 지금 유틸리티 비를 하면 뭐 전기세, 물세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틸리티는 그 건물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scarcity는 그거 아니에요? 뭔데요? 희귀할수록, 그다음 transferability는 트랜스퍼가 용이할수록 그만큼 또 밸류가 올라가요. 근데 부동산은 transferability가 아주 안 좋아요, 그렇죠? 단점이죠, 부동산의 단점. 자, 네. 유틸리티 제가 혼동돼서 그러는데 사용 용도 따라 이거 사용이 용이할수록. 용이할수록 뭐를 용이할수록 그러니까 이 밸류가 꼭 부동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컨셉이에요. 나는 유틸리티가 말고 전기세, 물세 그런 걸 지금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 유틸리티가 아니에요. 그럼 뭐 말을? 그러니까 유틸리티 차량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근에서는 유틸리티 차량은 모두 실을 수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자영도 되고 트럭도 되는 거. 다용도. 그럼 이 건물을 뭐 건물도 뭐 공장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구국하나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같은 물건이 있어요. 네. 같은 물건이 있는데 얘는 한마디로 땅만 팔 수 있는데 얘는 땅도 파고 뭐 콘크리트 바를 때 쓸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사용이 가능하네요. 얘는 땅만 파는 애고 한 가지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애가 더 아무래도 더 비싸겠죠. 그만큼 활용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국한하시면 헛갈려요. 네, 그냥 밸류의 성격이에요. 밸류. 가격의 가치의 성격이니까는 스케어시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뻐서 비싼 게 아니에요. 희귀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디맨드는 뭐 부동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무슨 어쨌든 파동 나면은 보리 파동 난다. 그러면은 막 올라가죠. 배추 파동 나면 배추가 막 올라가고. 아, 그거는 잘못된 저기다. 그건 서플라이구나. 하여간에 뭐든지 맞아요. 모든 사람이 디맨드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는 그냥 밸류예요. 그냥 제너럴한 컨셉이에요. 자, 마켓 밸류가 있고 마켓 프라이스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밸류는 opinion. reasonable한 opinion이에요. 밸류는 opinion. 그러니까는 아까 그 시장 가격, 예상 시장 가격. 그리고 마켓 프라이스는 actual selling price예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가격. 그러니까 거래가 된 가격이에요. 거래가 될 가격이 아니고 이미 거래가 된 가격을 갖고 하는 게 마켓 프라이스고, 그래서 집을 감정할 때는 거래가 된 것만 카운트를 해요. 거래가 될 거, 한마디 마켓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언더 컨트랙은 카운트를 안 해요. 팔린 것만 카운트를 해요. 그게 마켓 밸류, 마켓 프라이스고, 마켓 밸류는 예상 가격, 합리적인 예상 가격. 그 다음에 highest and best use는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highest and best use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이 최적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걸 highest and best use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건물을 해도 제대로 잘 쓰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밸류에 대한 설명인데, 플라티지가 있고 리그레션이 있고 프로그레션이 있고 서브스티튜션이 있어요. 뭐냐면은 플라티지는 뭐냐면은 땅이 하나는 10만 불이고 옆에 땅도 10만 불이에요. 근데 두 개를 붙여놨더니 20만 불이 아니라 30만 불이 돼버렸어요. 그게 플라티지예요. 그래서 땅 두 개 이상 합치면은 그게 원래의 밸류가 더 많아지는 게 플라티지예요. 예를 들면은 R1이라는 게 있어요. 조닝에서 R1. R1이 뭐냐면 R은 레젠셜이고 1은 1에이커당 한 채예요. R2는 뭐냐면 1에이커당 두 채를 지으는 거예요. R10은 1에이커당 10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R1 땅이 1.5에이커가 있어요. 거기 집이 하나가 있어. 그 옆에 또 1.5에이커인데 집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R1이에요. 그럼 1.5에이커니까 한 채밖에 못 짓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를 합치면 두 채가 아니라 세 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불, 10만 불짜리가 합쳐서 20만 불이 아니라 25만 불, 3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플라티지예요. 그 다음에 리그레션하고 프로그레션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리그레션은 뭐냐면은 옆에 집들 때문에 내 집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10만 불짜리 동네에 밀리언 달러 홈이 있으면은 옆에 후진 집들 때문에 내 집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리그레션이고, 거꾸로 밀리언 달러 홈들 사이에 10만 불짜리 집이 있으면은 더 가치를 인정받게 돼요. 그게 프로그레션이고.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션은 서브스티튜트 한다고 그러죠. 대체하는 거. 그래서 뭐 저거는 뭐 솔직히 별로 큰 상관이 없는데, anyway 서브스티튜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proaches to value, value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게 sales comparison approach. 아까 CMA라는 거 써가지고 동네에 최근에 팔렸던 거를 다 비교해가지고 이 집이 어느 정도에 팔리겠다라고 예상하는 거를 sales comparison approach, 세일한 거를 comparison, 비교한 approach, 접근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커스트 어프로치가 있는데 커스트 어프로치는 뭐냐면은 비교할 집이 없어요. 저 시골에 100에이커 땅에 집이 한 채가 딱 있는 거야. 그걸 뭐 무슨 재주로 컴페어를 해요. 옆에 집들이 없는데. 그럴 때는 이 집을 땅값은 대략 얼마인지 아니까 이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겠다 해가지고 가격 매기는 게 커스트 어프로치예요. 얼마가 코스트 하겠다, 비용이 들겠다라는 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리프로덕션 커스트는 뭐냐면은 완전히 똑같은 거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게 리프로덕션 커스트 어프로치고, 리플레이스먼트 커스트 어프로치는 뭐냐면은 똑같은 거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을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있는 머티리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머티리얼로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리플레이스먼트 커스트로 가요.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은 머티리얼까지 똑같은 걸로 가는 거고, 리플레이스먼트는 비슷한 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스퀘어풋 메서드 했잖아요. 한 스퀘어풋당 얼마, 그거는 언제 쓰냐면은 보통 웨어하우스 같은 것들. 웨어하우스는 그냥 껍데기만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풋당 만약에 건축 비용이 4불이 든다, 5불이 든다 그래가지고 그럼 10,000스퀘어풋이면은 50,000불이 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스퀘어풋 메서드고, 유닛 인 플레이스 메서드는 컨스트럭션 코스트인데 머티리얼 레이버, 오버헤드, 프로핏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유닛 인 플레이스고, 퀀터티 서베이는 펄미 서베이 텍스까지 넣는 게 아까 유닛 인 플레이스 메서드에 더하기 펄미 서베이 텍스 넣는 게 퀀터티 서베이예요. 그다음에 인덱스 메서드는 현재 지었을 경우 예상 가격 똑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하고 인덱스 메서드하고 비슷한 컨셉이에요. 이거는 스퀘어풋 메서드는 가장 일반적인 거고, 보통 웨어하우스 같은데 할 때 쓰는 게 스퀘어풋 메서드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축 비용만 생각하는 거는 유닛 인 플레이스예요. 근데 실질적인 건축 비용에다가 펄밋이나 서베이나 텍스 같이 추상적인 그런 서류 비용까지 넣는 게 퀀터티 서베이예요. 이 두 개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퀀터티 서베이는 실질적인 건축 비용 더하기 서류 비용들, 그게 퀀터티 서베이예요. 그 정도만 알면은 시험에 나오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밸류가 떨어지는 거. 피지컬 디토리에이션이 있고, 펑셔널 obsolescence가 있고, 엑스터널 obsolescence가 있는데, 피지컬 디토리에이션은 뭐냐면 피지컬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나서 부서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붕에 빵꾸 나가지고 이런 거 물이 새가지고 그런 거 고치면 되죠. 사이딩 떨어진 거. 네. 고치면 되는데 또 못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펑셔널은 뭐냐면은 펑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이 안 되는 게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화장실이 조금밖에 없는 건 괜찮은데 요즘 화장실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은 4개인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something wrong이잖아요. 그런 게 펑셔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큐어블이 있고 인큐어블이 있어요. 고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못 고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터널은 뭐냐면은 주위 환경 때문에 인큐어블가 못 고치는 겁니다. 예. 그럼 피지컬 디토레이션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 큐어블도 있고 피지컬은 고칠 수 큐어블도 있고 인큐어블 둘 다 똑같이. 큐어는 그런 네. 근데 얘는 익스터널은 무조건 인큐어라고 그래요. 왜냐면 주위 환경 때문에, 주위 환경이 만약에 우범지대다, 아니면 집 바로 앞에서 큰 컨스트럭션을 한다. 그럼 그것 때문에 집값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익스터널이에요. 뒤에 문제 풀면서 좀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그다음에 cap rate라는 컨셉이 있는데 cap rate는 뭐냐면은 그 커머셜 프로퍼티의 밸류를 측정할 때 쓰는 건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인컴은 cap rate times value예요. 이렇게 외워도 되고 cap rate는 뭐 인컴 나누기 밸류 해서 외우셔도 되고 뭐 ICV 해서 인컴은 cap rate times value. 근데 뭐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cap rate는 지금 인컴 오버 밸류란 말이에요. 인컴이 1년에 10만 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매매 가격이 100만 불이에요. 그러면 캡 레이시 얼마예요? 10%잖아요. 응? 그래서 캡 레이시 10%라는 거는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인컴을 10년 동안 모으면은 구입 가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100만 불이에요. 근데 1년에 10만 불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금액이 8만 불이에요. 그럼 캡은 10보다 내려가죠. 그렇죠? 8만 분의 100만이니까 그러면은 8%란 말이에요. 8%인데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만큼 내가 비싸게 사는 거예요. 값을 좀. 네. 똑같은 가격인데 인컴이 적으니까. 그러니까는 8만 불이면은 내가 12년 반을 모아야지 구입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캡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은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부동산 일을 하실 때도 아주 중요한 컨셉이니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캡이 10%면은 10년 동안 모으면은 다 커버를 하는 건데 캡이 10보다 낮으면은 10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비싸게 사는 거고 캡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커머셜 프로퍼티들은 에버리지로 캡이 한 5%에서 한 8% 사이예요. 근데 저 이제 시골에 가면은 뭐 12%, 15%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갈수록 건물값이 싸지는 거죠. 인컴에 비해서. 뉴욕 가면은 5% 밑이에요, 대부분. 뉴저지만 가도 5% 대부분 밑이에요. 맨하탄은 뭐 더 그렇고. 저 컨셉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공식을 외우시든지 해서 그러니까 공식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 가장 좋은 게 10%는 10만 불 오버 100만 불이잖아요. 공식만 그거만 그러니까는 캡이 10%가 나오려면 10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된다. 그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저 공식이 헛갈려서 나중에 만들 수가 있어요. ICV로 그냥 편하게 외우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Gross Rent Multiplier는 뭐냐면은 렌털 인컴에다가 Gross Rental Multiplier를 곱하면은 밸류가 나오는 건데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특정한 동네마다 GRM이라는 거를 어느 기관에서 정해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밸류 측정할 때 이제는 참고를 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저 GRM이라는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냥 곱하면 돼요. 인컴에다가 GRM을 곱하면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Which of the following operator method use a rate of investment return? 자, operator 즉 감정하는 방법 중에 rate of investment return, investment return을 사용하는 방법은 investment return은 돈을 얼마를 집어넣고 얼마가 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income approach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the characteristic of value. value의 성격은 아까 dust였죠? dust 중에 맞는 하나 scarcity밖에 없네요. 답은 B고. 3번에 457하고 459 땅을 원래 각각은 5만 불이었는데 둘이 합쳐놨더니 12만 불이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땅 두 개 합쳤더니 더 올라가는 거. 플라티지죠? 그 다음에 4번에 The amount of money a property command in the marketplace is Amount of money property command property의 돈이죠. property의 value 다른 말로 property price, market price 5번에 homeowner construct a 8-bedroom brick house with a tennis court. 무지하게 좋은 집을 지었어요. 후진 동네에다가. 그러면 그 집은 집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regression이고요. 6번에 거꾸로 좋은 동네 후진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건 progression이고. 7번에 for appraisal purpose. 즉 감정하는 데 있어서 accrued depreciation is not caused by accrued depreciation 즉 가격 떨어지는 거죠. is not caused by 집값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은 D죠. D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ABC를 알잖아요. 아까 펑셔널 문제, 피지컬 문제, 액셔널 문제 세 가지. 그게 디프리시에이션에 관련되는 거였잖아요. 8번에 the term reconciliation equal to which of the following? reconciliation의 definition을 묻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reconciliation은 뭐냐면은 답은 C인데 analyze the result obtained by different approach to value to estimate the final estimate of value. 뭔 소리냐면은 집 감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집 가격을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비교하는 집들이 있는데 내가 감정해야 될 집은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예요. 그리고 부엌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고 뭐 거라지가 있고 하나가 있고 근데 주위에 보니까는 방 4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있어요. 그리고 뭐 방 3개짜리인데 화장실이 2개 반이 있어. 그러면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넣고 빼고 해가지고 가격 조정하는 게 그게 reconciliation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을 영어로 바꾸면 C예요. 9번에 One method an appraiser can use to estimate building cost as new construction involve the estimate cost of the material need to build a structure.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집 감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cost approach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짓는 비용으로 컨스트럭션 비용으로 감정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실질적인 감정 컨스트럭션 코스트에다가 플러스 labor and indirect cost. 아까 뭐였어요? 실질적인 건축 비용에다 더하기 서류 비용 한 거 있었죠? 여기 3번 quantity survey method. 그래서 9번의 문제는 실질적인 건축 비용에 더하기 플러스 labor and indirect cost. 그게 뭐 permit, survey, tax 이런 것들. 그런 걸 합친 거를 뭐냐 하면은 quantity survey method라고 하고 만약에 뒤에 labor and indirect cost가 안 들어가 있으면 unit in place method가 되는 거. 그래서 답이 B예요. 답은 B예요. 예. 그 다음에 C의 cubic foot method 이런 거는 없어요.
다 스콜풋으로 가는 거지. 그럼 10번에 If a property's annual net income is 24,000불 and its value 30만 불, what's the cap rate? 자, cap rate은 아까 CIB였으니까는 ICB였죠. IC, CIB가 아니고 ICB니까는 income equal cap rate times value 아니면은 cap rate은 income over value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든 저것든 계산을 해보면 cap rate은 income은 cap rate times value. 그러니까는 income이 24,000불이니까 는 cap rate times 30만 불 하면 풀면은 8%. 그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used by an operator using the income approach to value? income approach를 더 감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income approach에는 accrued depreciation은 안 들어가요. accrued depreciation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cost approach 할 때. 12번에 operator asked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existing strip shopping center would probably give the most weight to which one of the following. 자, 이렇게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샵 같은 경우에는 감정할 때는 거의 대부분 쓰는 방법이 얼마 렌트를 받냐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버냐에 따라서 감정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집 가격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버냐 한마디로 인컴 어프로치죠. 그리고 이럴 때 캡 레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쓰는 거고 거의 모든 상업용 건물은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인컴 어프로치예요. 특수한 건물을 빼고는. 13번에 The market value of the parcel of real estate is 땅의 밸류는 마켓 밸류가 아까 뭐였어요? 마켓 밸류가 있고 마켓 프라이스가 있었죠. 프라이스는 실질적으로 팔린 가격이고 마켓 밸류는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대한 오피니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저는 풀면은 C예요. Estimate of the most probable price it should bring. 그러니까는 적정 가격, 팔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팔릴 수 있는 적정 가격. 14번에 cap rate is the process of which annual net operating income is used to. cap rate은 estimate value 하려고 하는 거죠. 가격 결정하려고. 건물 가격. 15번에 from the reproduction of or replacement cost of the building. reproduction하고 replacement 중에 어떤 게 똑같은 거 짓는 거예요? 응? reproduction이 똑같은 거예요. replacement는 비스무리한 거. 하는 건데 the appraiser deducts depreciation which represent. depreciation은 뭐냐면은 loss of value due to any cause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 낡았으니까는 얼마 깎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감가상각비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예, C고 16번에 The effective gross annual income from a property is 11만 2천 불. annual income이 11만 2천 불이에요. total expense가 5만 3,700불이에요. 그러면 value가 54만 2,325불이 나오려면 cap rate는 얼마였냐? 자, 여기서 우리가 cap rate 할 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인컴은 net income이에요. gross가 아니에요. net income은 뭘 net income이라고 그래요? 다 쌓인다. 네. gross에서 expense를 뺀 실질적인 수입을 net income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net income은 11만 2천에서 5만 3,700불 빼야죠. 그게 net income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만 2천에서 5만 3,700불을 빼면 그게 5만 8,300불인데 이게 인컴이에요. 이게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캡레이트는 인컴은 캡레이트 타임스 밸류였으니까는 인컴이 그럼 58,300불은 캡레이트 모르고 타임스 54만 2,325불. 그래서 계산하면 나누기 54만 2,325불 하면 10.75%가 나와요. 17번에 All the following factors would be important in comparing properties under the sales comparison approach to value except differences in. 자, all the following factors would be important in comparing properties under the sales comparison. 세일 컴페어 할 때, 우리가 CMA 할 때 비교를 하는데 뭘 비교를 하는 거예요? 팔린 가격, 그리고 그 프로퍼티의 컨디션,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 몇 개인지, 파이어플레이스 있는지, 업그레이드 된 건 있는지, 집 사이즈는 얼마인지, 뭐 거라지 있는지 없는지, 베이스먼트는 있는지, 워크아웃인지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는데 그 중에 컨시를 안 하는 거는 처음에 얼마에 샀는지는 필요가 없어요. 현재 가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근데 파이낸스 텀도 들어갔나 봐요. 세에서 파이낸스. 여기서 왜 들어가냐면요. 파이낸싱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융자가 있고 없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집 감정할 때 융자가 없는 거는 카운트를 안 해요. 자격이 안 돼요. 이 파이낸싱 텀이고 기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낸싱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융자가 있고 없고를 따지시면 융자가 없는 거는 감정할 때 그 비교 대상으로 안 돼요. 융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살 때 융자를 안 받은 거. 융자가 없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처음에 살 때 융자를 안 받은 거는 네. 그거는 감정할 때 그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CMA에 못 들어가요. 빠져요. 처음부터 감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할 일이 없던 거예요. 그렇죠. 감정할 일이 없는 거죠. 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오퍼를 하나 쓰는데 40만 불짜리 캐시 오퍼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하는 조건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태신을 네. 감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융자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꼭 융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게 밸류가 없는 그게 내가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일단은 감정을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캐시는. 그래서- 그래서 문제 나오면 저는 B를 했을 거예요. 오리지널 코스트. 그 오리지널 코스트도 필요 없죠.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 집 얼마에 샀대요? 그거 뭔 상관이야 그게. 얼마에 샀든지 말았든지 지금 얼마가 이 동네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집 얼마에 샀대요? 언제 샀대요? 그걸 아무 상관없이 저는 대부분 그런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냐고요. 그렇게 끝나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싸게 많이 사가지고 네. 비싸게 그거 배 아픈 거예요 그냥. 네, 그게 맞아요. 배 아픈 거지. 응. 내가 집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과거 같은 질문이죠. 진짜 바보 같은 근데 질문이에요. 그렇게 기출만 해요. 근데 그거를 말해줘가지고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 그러면 배 아파하고 비싸게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판다 그러면 왜? 뭔가 문제 있는 집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힌트예요. 그냥 모른다 그러면 몰라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런 거 말요. 18번에 트렌드 세터 테라스 란 집이 있는데 was purchased 5 years ago for 24만 불. 24만 불에 5년 전에 샀어요. The building currently has an estimated remaining useful life of 55년. 55년, 그러니까는 경제학적으로 앞으로 55년 동안 밸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건물 수명이 55년 남았는데
What's the property total depreciation to date? 자, 5년 전에 24만에 샀어요. 근데 앞으로 55년이 남았어요. 다른 말은 앞으로 56년째부터는 건물 밸류가 제로라는 소리예요. 땅 밸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디프리시에이션이 얼마냐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멘션이 없으면은 이 건물은 60년이 총 라이프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60년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5년 전에 24만에 샀으니까 전체가 60년에서 지금 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셉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5년 전에 샀는데 그러면은 총 라이프에서 8.3%를 쓴 거예요 지금.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빌딩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건 60년을 주는 네, 거예요. 60년을 주는 5년은 지금 살았으니까 5년만큼 이제 깎인 거죠. 깎인 거죠. 밸류가. 그러니까 60 나누면은 100%에서 8.4% 이미 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이 밸류가 8.3%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55년 있으면 쭉쭉쭉 내려가서 결국은 빵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8.3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이제 5분의 60분의 5 전체가 60년이니까 60년에서 5년. 근데 지금 문제 5년 전에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체 100에서 5년이 지난 게 8.3%만큼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산 가격이 24만원이니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얼마가 줄었냐예요. 그러니까는 8.3%만큼 줄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 하면은 이제 거의 2만 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2만 불이 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밸류는 22만 불이 되는 거죠. 비슷한 걸로 가야 되겠네 넘버가. 여기서 가장 그렇죠. 그죠? 저거는 뭐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요. 네. 집으로 빌딩이 아니고 집으로 나왔을 때는 근데 아니 이거는 나왔어요. 이거 내가 한번 그러니까 기억나. 요즘은 그 전체 연주를 보통 줘요. 문제. 준다고. 네. 근데 만약 안 주면은 지금 80년으로 계산하세요. 지금 80년, 수명 네, 네. 80년. 예. 수명, 전체 수명을. 요즘은 80년으로 잡아도 돼요. 요즘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문제 전체 라이프가 몇 년이라고 나와요. 그럼 상업용 수명은 보통 60년 보고 돼요? 상업용은 보통 60년 보시면 되고 레지던셜은 80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건 문제가요. 이렇게 퍼센티지를 구할 필요 없이 시험 문제에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어마운트를 줬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냥 나눠버리면서 그 맞는 답이 나오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24만 나누기 60년 하면은 1년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곱하기 5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100 나누기 12 하니까 8.3 나와. 100 나누기 12? 예, 12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12분의 1이니까 네. 100 나누기 12.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컨셉만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가 있는데 이 컨셉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네. 19번은 2만 불 줄었으니까 이제 22만 불이라는 소리고 20번에 appraised value of the residence with 4 bedroom and 1 bathroom 아까 제가 했던 거네요. 방 4개 화장실 하나예요.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지금. 이런 거를 뭐라 그랬어요? 펑션이라고 그랬죠. 21번에 appraiser estimate that it would require 4,000 cubic feet of concrete, 10,000 feet of lumber, and $15,000 worth of copper pipe to replace a constructor. 이걸 새로 지으려면 이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The operator also estimate other factors such as material, labor, overhead, and builder's profit. 자, actual cost에다가 지금 서류상 또 들어간 거죠? 그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B죠, B. quantity survey죠. 그냥 아니네. 아니 유닛이 material, labor, overhead, and profit까지는 unit in place고, permit survey tax는 quantity survey. 유닛인 거였어. 문제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꾸로 보면 돼요. Score method, quantity survey, index, unit in place. 해가지고 대가 어떤 걸 묻겠다라는 감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풀면은 쉬워요.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게 한 2분 3분 걸려버리니까 그냥 이거 읽으면 힘들어요. 맞아요. Which principle of value indicate that a developer's very profitable real estate project will attract others to engage in similar activity in the same area and thus drive down profit. 뭔 소리냐면은 경쟁사가 생기면 비스무리한 similar activity가 생기면 그만큼 프로핏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경쟁사가 생기면. 근데 이거는 뭐냐? 말 컴페티션이에요. 컴페티션이 늘어날수록 프로핏 떨어지는 거고. 23번에 change, contribution, plotties, and substitution 는 전부 다 value 얘기했죠. 그다음 24번에 gasoline fixture in every unit of the apartment building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기 등을 안 쓰고 가스 등을 쓰는 거예요. 완전 옛날 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는 펑셔널이잖아요. 일단 펑셔널이고 그거는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있죠. 바꾸면 되니까 전기로. 네, 그래서 Qable, Functional, Obsolescence. 그다음 25번에 Which of the following method of estimating reproduction or replacement cost new is generally used primarily as a check on the result reached using another method. 자, 리프로덕션하고 여기 없네. 여기네. 인덱스 메서드가 현재 지었을 경우 예상 가격.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메서드에는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프로덕션하고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하고. 별거 없어요. 예?